띠띠띠띠띠띠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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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띠띠띠띠띠 브릉브릉 삐삐 브릉브릉 삐삐 띠띠띠띠띠띠 띠띠띠띠띠띠띠 아침 일찍 일어나 배낭을 들쳐매고 신발을 등에 묶고 워킹스틱을 펼쳐서 손에 들고 건물 밖 수도에서 나오는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수통들마다 가득 채운 뒤 나흘째의 순례길을 떠날 준비를 마쳤다. 어저께 저녁을 함께 먹으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미국인 할머니 두 분은 아침부터 분주한 우리와는 다르게 오늘 떠나기는 할 건지 가방도 안 보이고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계셨고 먼저 가는 우리를 한 명씩 안아주면서 길 위 어딘가에서 또 만나게 되기를 기약했다. 어저께 시원한 바람과 함께 우리의 피로를 풀어주었던 작고 예쁜 다리를 다시 건너 작은 숲길로 이어지는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개천을 따라 걷는 새벽 공기의 신선함으로 인해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마저 상쾌해서 발걸음이 가벼웠다. 그렇게 걸은 지 30분 정도 지났을까? 사흘을 산악행군을 하고 났더니 이런 평평한 땅에는 적응이 안 되는지 우리 아들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흙바닥에 나뒹구는 바람에 무릎은 까지고 심하게 긁힌 얼굴은 흙과 피와 눈물로 뒤범벅이 되었다. 큼직한 배낭에 책 넓은 모자에 두꺼운 신발에 이젠 얼굴 위장까지 확실하게 해서 총만 들면 군발이다. 조금 후 갑자기 어울리지 않는 공장지대와 삭막한 분위기에 거친 길이 나오고 길을 따라 철조망이 쳐져 있는데 그 위에 스페인어로 적힌 글씨가 아무래도 외부인 출입 금지 뭐 그런 내용인 것 같다. 외부인이라는 단어 때문인지 갑자기 마티 로빈슨의 엘 파소가 떠올라 핸드폰을 꺼내 노래를 찾아 틀었는데 마침 어디서인지 모를 바람이 황황히 불어와 척박한 길가에 늘어져 있는 갈대들을 살살 흔들며 지나가는데 그 풍경 속에 어우러지는 우리의 모습이 이 노래와 참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었다. 계속 개천을 따라 걸으며 자그마한 농장 안에서 풀을 뜯는 조랑말들도 만나고 예쁜 꽃덩쿨로 이루어진 신비한 느낌의 마법의 터널 같은 길과 또 내가 좋아하는 지중해풍의 집도 발견하는 등 나름 산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어서 오늘의 길은 지난 사흘간의 고된 피로를 달래주기 위해 준비된 것 같았다. 한참 걷다가 외진 공터를 발견하자 밀린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넷이 각 방향으로 사사삭 흩어졌다가 잠시 후에 모두 만족한 모습으로 바지를 축 펴올리며 모였는데 그 순간 길에서 종종 마주치던 한 한국인 아가씨가 우리를 보자 반가워하며 자기도 여기서 좀 쉬어가야겠다더니 우리 뒤쪽 풀숲에 털썩 앉는 거다. 우리는 순간 당황했다. 아가씨가 앉은 자리에서 10cm 뒤에는 내가, 오른쪽은 아내와 아들이, 왼쪽은 딸이 신나게 쉬를 한 곳인데 뭐라고 말할 틈도 없이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당황한 우리 그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다가 먼저 간다며 황급히 떠나는데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죽는 줄 알았다. 엉덩이 축축하지 않던가. 저녁에 숙소에서 다시 만났는데 어찌나 미안하던지. 지리한 행군 틈틈이 아이들에게 또 군가도 불러주고 아니 아예 가르쳐주기도 하고 나와 아내가 아이들을 한 명씩 파트너를 바꿔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면서 작은 초코바 하나씩 나누어 먹으며 행복해할 수 있는 건 이 순례길을 걷는 큰 기쁨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었다. 점심때쯤 드디어 작은 카페 하나가 나와서 점심도 먹을 겸 다들 앉아 쉬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닭들이 자유롭게 발밑을 돌아다니길래 그런가 보다 했다. 그런데 이놈들이 사람이 잠시 한눈을 팔면 식탁에 뛰어올라서 음식을 훔쳐먹고 쫓아내려고 하면 입에 물고 도망가는 거다.
워낙 익숙해 보이는 것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아무래도 카페 주인이 풀어놓고 훔쳐 먹으면 다시 주문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의심이 들었다. 지난 사흘에 비해 나을 거라는 안내소의 말은 높은 언덕이 없다는 뜻이었지 쉽다는 뜻은 아니었나 보다. 개천을 따라 걷던 지루한 길이 드디어 끝났나 싶더니 찻길을 지나 다시 숲이 이어지는데 정말 걸어도 끝이 없더니 드디어 한 도시가 나와 여기가 팜플로나인가 보다 해서 반가웠는데 아니었다. 갑자기 많아진 차와 사람들 틈에서 정신을 놓고 헤매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었던 노란색 화살표를 그만 잃어버렸다. 안내소에 분명히 잃게 될 거라고 써있더니만. 지도를 뒤지고 감으로 찍어가며 한참을 헤맨 끝에 다시 화살표를 찾긴 했는데 이 도시를 가로지른 후에도 외곽에 있는 주택단지를 따라 또 1시간여를 걸어야 했다. 모두가 이젠 죽여도 더 못 간다며 완전히 지쳐 쓰러지기 직전 사진에서 본 적이 있던 막달레나 다리가 나오길래 여기만 지나면 진짜 다 왔겠다 싶어 정말 억지로 다리를 건넜는데 결국은 그 다리를 건너고 나서도 차가 쌩쌩 달리는 언덕을 따라 30여 분을 더 걸은 후에야 드디어 오늘의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숙소는 시립이고 침대가 100여 개나 있는 상당히 큰 곳이었지만 아이들을 배려한 직원의 감사한 마음 덕분에 우리는 넷만 따로 떨어져서 쓸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지난 이틀간 길에서 가끔 만나던 한국인 일행과 한 숙소에서 같이 지내게 되는 바람에 우리는 우리가 싸간 볶음 고추장이며 김이며 또 전자레인지로 조리한 쌀밥을 나눠주었고 그 사람들도 자신들이 준비한 콜라로 만든 찜닭 비슷한 요리와 밑반찬을 우리에게 주어서 간만에 한국식 음식으로 아주 맛있고 배불리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 다들 씻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우리도 불을 끄고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옆 침대 2층에서 고온히 자던 태준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더니 난간을 붙잡고 바닥으로 막 토하기 시작하는 거다. 건물 전체 소등을 했고 대부분 자고 있어서 조용히 아이를 데리고 욕실로 가서 대충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토한 거 다 치우고 이불 닦아내고 진정시켜서 다시 재우는데 태준이가 쉽사리 잠에 들지 못한다. 겉으로 내색은 잘 안 했지만 8살밖에 안 된 이 어린 것이 한 번도 해보지 못했고 또 어른들도 힘겨워하는 고행을 며칠을 계속하더니 그것이 심하게 무리가 되어서 자다가 눌려 비명도 지르고 먹은 것을 다 토해냈구나 싶어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안 좋던지. 하지만 이제와 솔직히 고백하는 것은 나는 너무 피곤해서 잠 좀 잤으면 해서 누웠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애가 걱정되고 안쓰러운 것보다도 당황스럽고 짜증이 솟구쳐서 아이를 달래기보다 화를 내면서 다그치고 귀찮아했었다. 참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아빠. 이 일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러 번 느꼈지만 하나뿐인 아들을 내가 얼마나 구박을 하고 짓누르고 자존감을 밟아가며 키워왔는지 새삼 깨닫게 되고 밝게 웃는 것마저 어색해하는 표정의 어린 아들에게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산 걸까 무서운 생각마저 든다. 이 순례가 끝나고 나면 좀 사람다운 사람, 진짜 아빠다운 아빠가 되려는지. 정말 미안해 아들. 아빠 하나 믿고 따라와서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해준 사랑하는 내 식구들에게 고마움을 가득 느끼며 나흘째의 순례를 마무리한다. 역시 우리 아빠!